얼마 전에 있었던 설악산 저체온증 사망 사고에 좀 더 구체적인 후속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얇은 자켓에 여름 트레킹화 설악 타던 30대 한파에 숨져,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와 있고요. 보다시피 그때 사망 사건에 출동했던 여기 구조대원분들이 시신을 실제 수습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쉼터에서 이렇게 쉬다가 결국 저체온증으로 심장마비가 온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34세 남성분이셨네요. 그죠? 그래서 오색에서 대청봉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가시다가 결국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고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이런 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대낮에 그다음 잘 닦여진 등산로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어떤 저체온증이 노출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들한테 상당한 어떤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사례예요.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이건 젊잖아요. 지병이 있었던 분도 아니고, 누구나 우리의 동해산이라고 부른 곳에서 대낮에, 그것도 한겨울도 아닌 가을에도 얼어 죽을 수 있다. 즉 뭐냐면 적절한 준비, 즉 적절한 체온 유지를 위한 장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당일 몇 시간 내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존 요소 중에 뭐 식량, 식수보다는 체온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뭡니까? 식량, 식수 없어서 며칠 버팁니다. 하지만 체온 유지가 안 되면 3시간을 못 버틸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등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멀쩡한 대낮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등산로상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 내용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사고 당일 아침부터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었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수 자켓이라든가 아니면 출발 전에 그런 어떤 보온 또는 방수, 방풍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장비가 없으면 다음에 다시 장비를 좀 더 갖춘 상태에서 오면 되는데, 안타깝게 이분은 그냥 강행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조된 상태보다 몸이 적게 되면 한 20배 빨리 체온 손실이 발생해요. 거기다가 강풍을 맞으면, 바람을 맞게 되면 한 240배 정도 체온 손실이 빨리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이에요. 젖은 상태에서 땀이든 아니면 비에 젖었든 이 상태에서 바람을 맞아서 이 액체가 기화되면서 주변 열을 확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체온 손실이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저체온증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 장비들을 방풍, 방수, 그런 어떤 체온 유지 관련된 장비를 잘 갖추고 빨리 대응해야 될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분은 이런 어떤 악천후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잘 안 챙겼던 것 같아요. 이 제목에서 벌써 그런 방수, 방풍에 특화된 장비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안타깝게 이분이 예, 너무 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사냥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점심이 지나면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 눈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게 순식간입니다.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무서워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히말라야도 아닌데 뭘 그 장비를 휘황찬란하게 챙기나, 그런 여러분들이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투자하겠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긴 히말라야도 아닌데 뭐 동네 산밖에 안 되고 뭐 민가가 코앞에 있고 뭐 몇 시간만 그러면 다 도시고 이런데 뭔 히말라야 가듯이 장비를 챙기느냐. 예. 여러분, 우리나라 산은 히말라야 가듯 장비 챙겨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늘 강조하죠. 그래서 동네 산을 가더라도 히말라야 가듯이 가면 여러분 사고 안 납니다. 설악산을 정말 히말라야 가듯이 그렇게 긴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체력적이나 장비적으로 잘 준비했다면 아마 이 사고는 해프닝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방심합니다. 왜? 동네 산이고 난 체력이 좋고 사는 경험이 많으니까. 자연 앞에서는 여러분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보세요. 아침에 눈이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오후부터는요, 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 보면 또 떠오르는 사건 사고가 있죠. 뭡니까? 1998년도 4월 1일에 있었던 특전사 민주지산에서 6명이 동세했던 그 사고. 그때도 마찬가지 점심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가 폭우로 바뀌고 폭우가 뭘 바뀌었다고 순식간에 폭설로 바뀌어서 결국은 당일 6시간 반 정도까지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난 후부터 거의 6시간 반 그 사이에 총 6명이 동사했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섭죠. 하루도 못 버티는 거죠. 반나절도 못 버티는 게 우리나라 산입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얇은 패딩 입고 있었죠. 어떤 자켓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패딩인데 문제는 이 패딩이 방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비를 동반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어버렸죠. 거기다가 눈으로 밖에 얼어버렸다는 얘기죠. 방수 자켓이 없거나 판초위가 없거나 아니면 최소 은박담요라도 있었더라면 일단은 이런 비와 눈으로부터는 좀 보호를 받았을 텐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신발은 발목이 낮은 경등산화를 신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런 그 좀 악산들, 악자가 들어가는 그런 난이도가 있는 지형이 험한 산에는 발목 보호를 위해서도 중등산화 정도를 신어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여름 트레킹화 신고 해요. 그만큼 속도 빠르게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자신이 있었겠죠. 산행에 대한 분에 빨리 이 코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름 트레킹을 신고 설악산에 갈 일은 없어요. 그럼 등산복이 아닌 일반 바지를 입었다. 뭐 일반 바지 입고도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기능성 바지, 남들 등산복이라 그러면 남들 기능성 뭡니까? 속건, 그다음 또 어떤 보온 쪽, 어떤 또 활동성 그런 부분에서 특화된 그런 옷들이 일반적 등산하죠. 근데 일반 바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바지 입고도 등산을 하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악천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반바지를 입든 뭐 일반 바지를 입든 뭐 팬티는 좀 과하다. 뭐 추리닝을 입건 관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기능성 의류들이 생존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장비라고 봐야 돼요. 등산을 하거나 야외할 때는 옷도 장비의 영역으로 속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등산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도 안타깝게 이런 악천후를 만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레이어링 시스템으로 위에 저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바람막이,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수 자켓을 입었어야죠. 방수 자켓을 챙겨왔어요. 아니면 판초를 입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람막이 없는 것보다 낫지만 갑작스럽게 비가 올 수 있고 눈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바람막이도 충분한 장비가 돼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수 자켓, 특히 이런 계절에서는 방수 자켓이나 판초를 기본적으로 잘 챙겨야 됩니다. 결국 뭐 비를 막을 수 없었죠. 방수 자켓이 아니니까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은 몸이 젖은 상태가 유지됐고 결국은 저체온증으로 사망으로 추측이 되는 거죠.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최근 또 뭐 코로나를 통해서 야외 활동, 등산을 많이 또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운동을 하든 야외 활동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내가 그 취미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지식, 그다음 필요한 안전 장비, 그다음 안전 습관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잘 갖추고 가는 것이 이런 사고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요건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이런 것들 챙겨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그래서 등산 배낭도 생존 배낭처럼,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야외 활동, 취미 활동 하면서도 이런 생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챙겨가는 이 물품들이 그런 악천후 상황 또는 조난 상황 또는 생존 상황에서 우리 생명을 지키고 우리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막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정말 실전적인 그런 실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장비들을 꾸려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챙기면 좋은지, 물론 이건 개개인의 경험과 또 어떤 활동의 어떤 범주, 활동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 요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챙기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 한번 보시면 배낭은 기본적으로 한 30리터급 정도가 돼야 됩니다. 배낭에 물건이 없더라도
여벌의 옷 같은 것들, 판초이 같은 것들을 부피가 좀 큰 것들 집어넣게 되면 이게 넘어지더라도 이게 충격 완화 효과를 가집니다. 낙상 사고에서도 주요 척추, 경추 이런 부분은 머리 부분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공간을 확보해주고 충격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낭은 너무 작은 거 갖고 다니지 마세요. 뭐 안에 넣는 게 별로 없더라도 그러면 여벌 옷을 많이 넣으면 됩니다. 여벌 옷을 챙기면 그 자체가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배낭은 기본적으로 30급, 30m급. 겨울 같은 경우 한 40m급도 괜찮아요. 당일 산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챙기시면 좋아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30m급의 판초이, 그죠? 기본적으로 방수, 방풍, 비상시간 쉘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죠. 그다음 보조 배터리 꼭 챙기세요. 통신 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실제 온도가 확 떨어져 버리면 배터리가 완충됐던 어떤 스마트폰에도 금방 배터리 나가버립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방금까지 사용했고 방금까지 뭐 60%, 70%, 뭐 80% 정도 배터리인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추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금방 배터리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 반드시 챙겨야 돼요. 한 1만짜리면 적정합니다. 가볍고 휴대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1만짜리. 근데 뭐 1박 2일 같은 경우는 한 2만짜리로 2만 mAh짜리로 가시면 되지만 뭐 당일 산행은 한 1만 정도가 딱 적합한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하여튼 꼭 챙기시고 은박당이 기본적으로 3개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치온 유지, 쉘터용, 뭐 바닥에 까는 매트용으로 방수 매트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 신호용, 구조 신호용으로 위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용 기본 3개.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 또 줄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챙기세요. 3개에서 뭐 5개, 10개까지 챙겨도 괜찮습니다. 가벼우니까, 싸니까, 휴대 부피가 작으니까 많이 챙기시면 좋아요. 하지만 최소 기본적으로 3개. 그다음 행동식. 이게 아무리 내가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도 움직이면 계속 체력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 추위와 싸우게 되면 체력이 더 많이 고갈돼요. 그때 중간중간에 행동식 같은 걸로 에너지 충전하면서 그 다음 추위와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비싸지도 않고 초코바, 에너지바 뭐 이런 것들 응급처치 킷 반드시 챙겨야 되죠. 뭐 이전에 소독약, 붕대, 바세린, 진통제, 뭐 밴드, 거즈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그죠? 기본이고 본인의 또 뭐 지병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식염 포도당 같은 걸 챙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그 계절에 약간 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독약과 진통제 그다음 감염 예방과 그다음 비상시 악천후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바로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바세린 같은 것들 그다음 붕대 같은 것들만 기본적으로 잘 챙겨도 구조가 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다음 청테이프 이것도 응급처치용으로 쓰기도 하고 다른 뭐 도구를 제약할 때 쓰기도 하고 그다음 불쏘시개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두면 좋아요. 옷이 찢었다. 그럼 이걸로 임기응변으로 옷을 찢어진 부분을 막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청테이프 정도 얼마 안 하니까 이것도 사놓으면 좋습니다. 그다음 생수는 기본적으로 500ml 2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당일 산행이라도 물은 마지막까지 내려오더라도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넉넉하되 큰 무게나 부피 부담 없게 한 1리터 정도 챙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일 산행. 겨울 같은 경우 당연히 보온병에 물을 챙겨야 되겠죠. 이건 너무 기본이에요. 그다음 멀티툴 챙기면 좋죠. 여기다가 뭐 픽스 나이프 하나 더 챙겨야 되고 가벼운 거. 오늘 뭐 모라의 뭐 칸스불이라든가 모라의 뭐 저가의 나이프들 그런 것도 챙겨도 좋고 아니면 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픽스 나이프 중에 풀텍 나이프 뭐 이런 것들 챙겨도 좋습니다. 산행 리더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부피가 작은 정글도 같은 거 있죠. 제가 옛날에 중국산 소개시켜 준 이유가 그겁니다. 부피가 작은 정글도 같은 경우는 이런 비상 상황이 생길 때 주변에 있는 자연 재료를 도구로 빨리 바꾸고 연료로 바꾸기 굉장히 쉬워요. 최소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챙겨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산행의 리더나 책임자가 만약에 여러 사람을 이런 또 겨울 산행을 뭐 이끌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멀티툴과 뭐 픽스 나이프 하나 정도는 누구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등산 배낭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그다음 뭐 트레킹 폴, 마운틴 폴, 이것도 겨울 산행 또는 일반상에서 쓰지 않더라도 챙겨가면 좋아요. 특히 하산할 때 무릎 보호. 왜냐면 하산할 때 체력 고갈이 발생된 상태에서 내려다 보면 낙상 사고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쓸 수 있는 마운틴 폴. 비상 상황에서는 뭐 쉘터를 만드는 구조물이 될 수 있죠. 지지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판초이랑 뭐 엄박담요, 청테이프와 마운틴 폴을 이용하게 면 쉘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쓰지 않더라도 챙겨가면 좋아요. 화장지,
뭐 기본이고 핫팩은 기본 2개, 사계절 어느 때도 관계없습니다. 사계절 어느 상황에서도 저천증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불을 피우지 않고 빨리 체온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장비가 바로 핫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개. 이것도 얼마 안 하죠. 부피도 작고 가볍고 싸니까 기본적으로 2개 챙겨 다니세요. 겨울이 아니더라도. 헤드램프는 아주 중요하죠. 헤드램프 기본적입니다. 요즘은 헤드램프 충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트리플 A 건전지 쓰는 것들 했는데 지금은 트리플 A 건전지와 그다음 충전 배터리가 같이 들어있는 헤드램프는 있어요. 그 혼용에 쓸 수 있는 거. 그걸 챙겨 다닙니다. 그거랑 이제 보조 배터리 연결되면 헤드램프의 지속성이 확보되죠. 그죠? 이렇게 3번과 13번이 같이 또 서로 혼용해서 사용성을 또 확보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저는 충전용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비닐봉지, 비닐봉지는 뭐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쓰레기를 뭐 담아올 수도 있고 또 방수배 젖지 말아야 될 것들, 그 스마트폰이나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 휴지 같은 것들을 감싸서 방수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뭐 동상 예방 개념으로 스패치가 없다 그러면 요거 비닐봉지 또 은박 담요 같은 거 그럼 청테이프를 이용해서 발을 감싸서 임시적으로 방수 양말, 뭐 신발 방수 처리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비가 오면 이거 스패치로 바꿔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비닐봉지 한 2장, 3장 정도 챙겨간 걸 추천드리고요. 당연하죠. 요거로 중요합니다. 방수 자켓. 겨울 같은 경우 방수 자켓 플러스 경량 패딩. 요즘 쌉니다. 이제 2만 원, 3만 원이면 그죠? 오리털도 괜찮아요. 꼭 뭐 프리마 로프트 같은 좀 합성 충전재가 아니더라도 요번 2만 원, 3만 원 경량 패딩에다가 방수 자켓 얹어버리면 그 자체가 뭐 외부에 바람과 눈, 젖은 환경에서도 체온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요 2개, 일반적으로는 뭐 방수 자켓 또는 뭐 방수 자켓 대용할 수 있는 것만 판초가 있으니까 경량 패딩과 판초를 이렇게 조합해서 액션을 대응할 수도 있고 하여튼 챙길 수 있으면 이거 다 챙기면 좋아요. 그 다음 호루라기, 구조 신호용으로 호루라기 챙기면 좋고요. 자,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겁니다. 제가 야외 활동하다 보니까 이거는 빨간색으로 된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여유가 되면 검정색으로 된 것들, 검정색 된 것들을 추가로 갖고 다니면 확실히 비상상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대응하기 좋았었습니다. 여기다 이분들이 좀 경험을 더하고 정보를 더해서 운에 맞는 또 등산 배낭을 꾸리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다 꾸려봐야 비용도 얼마 안 하고요. 그리고 무겁지 않습니다. 지금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지만 이건 무겁지 않아요. 다 가벼워요. 다 가볍다고요. 그래서 영도만 챙기더라도 단일 산행 또 단일 산행에서 악천을 만나더라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연습은 해봐야 되겠죠. 이런 걸, 요 장비를 어떻게 활용해서 상황에 따라서 응용하느냐. 주변 지형과 자연 재료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요 물품들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생존의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조대 올 때까지 분명히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 독리산을 가더라도 히말라야 가듯이 좀 긴장하고 준비하고 또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사고는 현저하게 줄 수 있고 내가 이런 사고에 노출되더라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